물론 저는 웬즈데이와 이니드의 2인 10더 케미만으로도 이미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웬즈데이 시즌 1이 그래서 대박이 난 거잖아. 그런데 이 신캐릭터 아그네스도 상당히 매력이 있으니까 아그네스까지 껴서 3인 10더 케미도 괜찮은 듯? 아이돌 걸그룹도 최소 멤버가 3명은 있어야 구색이 갖춰지는 거잖아. 이 중에 누군가는 너의 취향이 있겠지. 그런 소리라도 하려면 멤버가 최소 3명은 있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8월 6일 공개 넷플릭스 시리즈 웬즈데이 시즌2 파트 1입니다. 미국에서 1930년대에 나온 아담스 패밀리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아주 기괴하면서도 웃긴 한 가족의 이야기고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으로도 꾸준히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990년대 베리 소넨필드가 만든 영화가 특히 유명하죠. 저는 원작 만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은 안 봤고 이 영화만 봤기 때문에 영화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처음 시작할 때 가족 구성원은 5명이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 딸이 웬즈데이 아담스라는 이름이고요. 원작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영화가 나왔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바로 이 웬즈데이 아담스였어요. 물론 어떤 가족 스토리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은 엄마와 아빠니까 영화 1편에서는 아이들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중은 크지 않았어도 이 아이들 캐릭터가 큰 인기를 끌어서 2편에서 비중이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여름 캠프에 가는 내용을 넣어서 그 캠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나와요. 아무튼 처음 5명의 가족 구성에서 실종되었던 아빠의 형을 찾게 되는 내용이 영화 1편 내용이에요. 이 캐릭터가 페스터 삼촌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2편에서 애가 한 명 더 태어납니다. 그래서 총 7명의 가족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싱이라는 손만 존재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얘도 말하자면 가족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러치라는 이름의 집사가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크리처랑 비슷한 외모를 한 캐릭터고요. 운전을 주로 하고 그 외에 여러가지 심부름과 집안 관리를 합니다. 이런 멤버들로 구성이 된 게 바로 아담스 패밀리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웬즈데이는 제목만 봐도 뻔히 알 수 있지만 이 아담스 패밀리의 웬즈데이 아담스가 주인공인 내용이고요. 얘가 가족과 떨어져서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웬즈데이 외에 다른 아담스 패밀리 멤버들은 물론 등장은 하지만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싱만 웬즈데이랑 같이 기숙학교에 살아서 계속 등장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가끔 등장합니다. 시즌 1은 그랬는데 시즌 2에서는 가족들 비중이 확 늘어났어요. 이거는 뒤에 얘기할 거고요. 아무튼 이 웬즈데이 아담스라는 캐릭터가 앞에서 말했듯이 영화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캐릭터였거든요. 크리스티나 리치가 연기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리치가 바로 이 웬즈데이 역할로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강렬한 이미지의 배우, 뭐랄까 좀 귀신 같은 굉장히 귀여운 여자아이인데 어딘가 섬뜩한 느낌이 드는 외모라서 정말 웬즈데이 아담스 역할에 너무 딱이었죠. 뭔가 섬뜩하게 귀여운 외모의 여자아이인데 살벌하게 독서를 날리고 다니는 그 캐릭터가 너무 재밌어서 영화판에서도 당연히 반응이 엄청 좋았고 세월이 흘러 넷플릭스에서 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드라마까지 만들게 된 거죠. 웬즈데이 시즌 1이 진짜 초대박이 났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역대 흥행 순위에서 역대 1위가 오징어 게임 시즌 1이고 역대 2위가 바로 웬즈데이 시즌 1입니다. 기묘한 이야기나 브리저튼보다 더 흥행했어요. 영화판에서 크리스티나 리치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캐스팅이 대박이었습니다. 제나 오르테가. 이 배우는 히스패닉계이고 영화판의 크리스티나 리치하고는 전혀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웬즈데이 역할에 너무 찰떡인 거예요. 영화판과 드라마판 웬즈데이가 배우의 이미지는 전혀 다른데 캐릭터의 성격은 동일해. 독특한 웬즈데이의 성격과 캐릭터성이 두 배우 각각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결합이 되면서 같은 듯 다른 완벽한 두 개의 웬즈데이 캐릭터가 나온 거죠.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음. 둘 다 진짜 너무 매력적이에요. 제나 오르테가는 웬즈데이 전부터 이미 대세 여배우였습니다. PC 캐스팅 열풍이 불면서 흑인 배우들과 함께 히스패닉계 배우들도 떡상을 했는데 에이사 곤살레스, 이사벨라 메르세드, 제나 오르테가 이런 히스패닉 여배우들이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엄청 잘 나갔죠. 특히 제나 오르테가는 웬즈데이라는 인생 캐릭터를 만나서 그야말로 최고의 대세 여배우로 우뚝 섰습니다. 드라마 자체가 웬즈데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영화판보다 더욱 이 캐릭터의 매력을 다채롭게 보여줬는데요. 되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웬즈데이 옆에 이니드라는 룸메이트 캐릭터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영화판에서도 웬즈데이는 남동생 퍽슬리하고 늘 세트로 다니면서 재미있는 케미를 보여줬지만 드라마에서 웬즈데이와 이니드가 보여주는 케미는 아예 다른 차원의 케미예요. 웬즈데이와 이니드가 완전히 정반대의 성향이거든요. 흑백 컬러, 음침한 아싸녀, 발랄한 인싸녀,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것만 가지고 있는 완전히 정반대의 캐릭터인데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너무 사랑스러운 미소녀라는 점.
것처럼. 그래서 두 캐릭터가 보여주는 케미, 정확히는 십더 케미, 이 십더 케미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솔직히 웬즈데이라는 작품은 내용이나 여러가지 설정들이 흥미롭긴 하지만 웬즈데이와 이니드의 십더 케미, 이게 핵심이에요. 제나 오르테가는 원래 잘나가던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니드를 연기한 엠마 마이어스는 이 작품 전까지는 무명이었어요. 엠마 마이어스에게 이사벨 마이어스라는 동생이 있는데 웬즈데이 드라마가 나오기 몇 년 전에 한국어 잘하는 서양 여자아이 뭐 그런 제목으로 어떤 서양 여자아이가 한국어를 하는 영상이 우리나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바로 이사벨 마이어스입니다. 이 자매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이고 전쟁 후에도 전후 복구 지원단으로 남아서 부산에서 몇 년 살았는데 자매의 엄마가 부산에서 태어났고 몇 년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자매도 엄마의 영향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라면서 케이팝도 좋아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벨은 한국어를 하는 영상이 있는데 엠마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자매 중에서 엠마가 이니드 역으로 톱스타가 되었고 이사벨도 배우이긴 한데 아직 유명한 출연작은 없거든요. 2026년에 나오는 밀라 요보비치 주연의 프로텍터라는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고 앞으로 언니만큼 유명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엠마 마이어스는 올해 마인크래프트가 대박이 나서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에서도 당당한 흥행작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번 웬즈데이 시즌2에서도 일단 비주얼로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시즌1보다 더 화려한 스타일로 나와요. 그런데 다른 배우였다면 조금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스타일인데 엠마 마이어스는 이런 화려한 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제나 오르테가의 웬즈데이도 그렇지만 엠마 마이어스의 이니드도 진짜 배우의 인생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드라마는 웬즈데이와 이니드의 십더 케미가 핵심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이번 시즌2가 시즌1보다는 약간 실망스럽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아주 단순한 이유, 이니드의 분량이 줄어서. 물론 지금은 파트 1만 공개가 되었어요. 9월에 파트 2가 공개되면 거기서는 이니드 분량이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여전히 이니드는 이 시리즈의 주인공급인 캐릭터이고 시즌2에서도 이니드에 대한 서사가 메인인데 파트 1 내용까지는 빌드업 단계라서 이니드의 분량이 좀 적어요. 그 대신 웬즈데이의 가족들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남동생인 퍽슬리가 네버모어 아카데미에 입학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도 그냥 누나 따라 전학온 그런 느낌이고요. 그런데 퍽슬리가 영화에서처럼 누나랑 붙어 다니지 않아요. 퍽슬리 쪽 스토리가 별도로 있어. 그쪽도 되게 비중 있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솔직히 그다지 재미는 없다. 사실 재미없다라고 하면 좀 불공정한 표현인데 웬즈데이와 이니드의 십더 케미가 너무 특별하니까 웬즈데이와 이니드가 등장하지 않는 쪽의 스토리는 그 특별함이 없어서 그냥 재미가 평범한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재미없다는 느낌까지도 드는 거예요. 아무튼 퍽슬리 쪽 스토리가 비중 있게 나오고 웬즈데이의 엄마 캐서린 제타 존스가 연기한 모티시아 아담스도 이번 시즌에서 엄청 비중 있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1에서처럼 웬즈데이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시즌 2는 좀 더 아담스 패밀리스러워졌어. 파트 2까지 봐야 알겠지만 저는 시즌 2의 이 선택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은데 파트 2가 나오면 다시 리뷰를 할 거고 그때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말하자면 역시 웬즈데이와 이니드의 십더 케미가 핵심이니까 그 분량이 크게 줄어든 거 가장 단순하게 시즌 1보다 아쉽다고 느낀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중 있는 신캐릭터들이 몇 명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나옵니다. 배우가 스티브 부세미. 시즌 1에서 구엔돌린 크리스티가 연기한 교장 선생님 캐릭터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스티브 부세미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배우라서 캐릭터도 시즌 1 교장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캐릭터성. 일단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네요. 이 캐릭터의 외모가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을 에드가 앨런 포와 비슷한 느낌이 나게 스타일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버모어 아카데미가 포의 작품들을 컨셉으로 잡은 학교이고 학교 이름부터가 포의 유명한 시 더 레이븐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따온 거잖아요. 스티브 부세미가 포랑 비슷한 외모를 한 교장 선생님 캐릭터로 등장해서 시즌2의 핵심 캐릭터 중 하나로 스토리를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비중 있는 신캐릭터 귀여운 여자아이가 한 명 또 등장해요. 아그네스 드밀이라는 캐릭터. 얘는 투명인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진짜 커요.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이 캐릭터를 왕눈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즌2 초반 내용이 시즌1에서 웬즈데이와 이니드의 활약으로 학교를 위기에서 구해냈잖아요.
그래서 웬즈데이가 학교에서 엄청 인기가 많아져. 시즌2 초반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왕눈이 아그네스는 약간 웬즈데이의 팬클럽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집단의 리더격인 인물로 처음 등장해서 웬즈데이의 관심을 끌려고 약간 빌런 같은 짓을 하다가 결국 웬즈데이의 졸업자로 합류를 하게 되는 캐릭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니드하고 좀 갈등이 생기고 약간 이니드를 대체하는 것 같은 포지션이 돼요. 이 캐릭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력은 있어요. 웬즈데이, 이니드 못지않은 십덕미를 가진 캐릭터야. 그리고 웬즈데이, 이니드의 십덕 속성과는 전혀 겹치지 않는 새로운 십덕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속성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2인조에서 3인조로 십덕 케미 확장 개편 충분히 가능한 구성입니다. 하지만 파트 1 내용까지는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파트 1이 1화부터 4화까지 나왔는데 마지막 4화에서 3명이 함께 팀을 맺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갈등만 생기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니드와 아그네스는 도무지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4화에서 셋이 팀업을 할 때도 이니드는 좀 억지로 껴준 것 같은 느낌이었고 이 아그네스라는 캐릭터가 좀 애매하네요. 물론 저는 웬즈데이와 이니드의 2인 십덕 케미만으로도 이미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웬즈데이 시즌 1이 그래서 대박이 난 거잖아. 그런데 이 신캐릭터 아그네스도 상당히 매력이 있으니까 아그네스까지 껴서 3인 십덕 케미도 괜찮은 듯? 아이돌 걸그룹도 최소 멤버가 3명은 있어야 구색이 갖춰지는 거잖아. 이 중에 누군가는 너의 취향이 있겠지. 그런 소리라도 하려면 멤버가 최소 3명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캐대헌 대박 났죠? 헌트릭스 멤버가 3명입니다. 넷플릭스의 최고 히트 콘텐츠라는 위상을 놓고 캐대헌과 웬즈데이가 대결을 한다면 일단 인원수부터 맞춰야지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지. 저는 아그네스까지 낀 3인 십덕 케미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파트 2에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을 못하겠어. 당연히 아그네스가 이니드와 대등한 위치까지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웬즈데이의 가장 중요한 베프 포지션. 그런데 메인 2명의 1명을 보조적인 역할로 3인 핵심캐를 구성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아그네스 역할을 이비 템플턴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2009년생입니다. 제나 오르테가와 엠마 마이어스가 2002년생 동갑이죠. 아이돌 그룹에 7살 차이 나는 막내가 새로 들어온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안 될 게 뭐야. 제나 오르테가와 엠마 마이어스는 여전히 어려 보이고 이 3명의 십덕 케미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화에서 처음으로 셋이 팀업을 했으니까 파트 2에서 계속 3명이 팀으로 스토리를 이끌어가도 이 3인 케미가 시즌 1에 웬즈데이 이니드 2인 케미 못지않은 아주 재미있는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3인 팀으로 가지 않고 파트 2에서 아그네스가 갑자기 턴일을 하거나 다른 조연 캐릭터들처럼 어중간한 비중으로 방치해버리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 드라마는 웬즈데이와 이니드의 2인 케미가 핵심이다. 3인 케미는 무슨 어딜 껴들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제작진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파트 2에서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2 파트 1은 시즌 1에 비해서 씹덕스러운 재미가 엄청 줄었거든요. 이니드와의 케미도 그렇지만 웬즈데이라는 주인공 캐릭터 자체도 시즌 1에서는 2화에서 이미 웬즈데이가 고양이 코스튬을 입었습니다. 그 외에 메이드복과 벌 보호복도 있고 달마시안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 보조석에 앉아 질주하는 모습까지 온갖 씹덕스러움의 향연이었는데 시즌 2는 그런 게 별로 없어. 특히 시즌 1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 그 무도회 춤추는 장면. 자,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메간 2.0 1편에서 메간이 춤추는 장면이 화제가 되니까 2편에서 아예 판을 깔아주고 제대로 춤추게 했죠. 웬즈데이 시즌 2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시즌 1에서 좋았던 장면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여줘야지. 그런데 시즌 2 파트 1에서는 없었고 파트 2에서 과연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웬즈데이의 또 다른 시그니처인 독설. 그런데 시즌 1에 비해서 시즌 2의 독설은 뭔가 대사가 너무 길어. 자막 읽다가 그 독설의 포인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장면이 많았어요. 시즌 1에서 웬즈데이가 무도회에 간다고 하니까 이니드가 엄청 기뻐하면서 웬즈데이가 남자가 무도회에 가다니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아? 이러니까 머리에 쏠 총알. 이렇게 딱 심플하게 독설을 날리잖아요. 그리고 영화판 웬즈데이의 최고 명대사 They had sex. 이런 게 진짜 웬즈데이의 시그니처 독설이에요. 그런데 시즌 2에서는 너무 독설 대사가 길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히 시즌 1보다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페스터 삼촌의 활약이 시즌 1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페스터 삼촌도 엄청 인기 있는 캐릭터고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에서도 정말 감초 같은 역할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즌 1보다는 실망. 물론 최종적인 평가는 파트 2까지 봐야지 내릴 수 있겠죠. 파트 1의 실망감을 파트 2에서 다 만회를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왕눈이 아그네스 파트 2에서 아그네스 관련 내용도 잘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니드와 웬즈데이의 시떡 케미도 더 많이 보여주고 파트 2가 부디 잘 나오길 바랍니다. 드라마 웬즈데이 시즌 2 파트 1의 리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